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비서로 근무하며 1만 명 이상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96세 여성이 9월 30일 독일 법원에서 재판 개시 직전에 도망을 치려 했지만 도주 전 발견되었다는 기사에 많은 일본인들이 전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그 여자도 피해자다 등등 가지는 개판이라고 열심히 옹호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들로 언제나처럼 전쟁 가해자인 자기들도 피해자인 척 엄청나게 몰려와 댓글을 달고 있네요. 워낙 저지른 전쟁 범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당시 일본 정부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일탈 수준으로 봐야 하며 그것 또한 날조되고 조작되어진 것이라는 게 많은 일본인들이 눈 감고 귀 닫고 믿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기사의 댓글들만 보더라도 그냥 몇십 명 수준도 아닌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동조를 하며 언제까지 그냥 닥치고 묻어버리려고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결국 일본의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예외 한국이 미국처럼 압도적으로 일본을 넘어서지 않는 한 일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어설프게 넘어서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더 악독하고 악랄하게 국가적으로 혐한을 하며 끝없는 네버엔딩 한일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예전 대만이 한국에게 추월당하고 한국이 잘 나가기 시작할 때 했던 혐한 짓을 보자면 저는 일본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혐한이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을 뿐더러 야오즈펜에 한국 관련 기사가 도배되는 일도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만을 보자면 예전 혐한하던 시절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위상이 너무나 달라져 대만의 반응도 180도 달라져 있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변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죠. 일본도 결국 그 수순으로 가게 될 텐데 하루라도 빨리 그 시기가 앞당겨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반응 함께 보시죠. 당시 18에서 19살이었던 사람이 전쟁 중에 비인간적인 일은 안 한다라고 거부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쟁 중에 만일 미성년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을 입으로 내뱉을 수 있을까? 전쟁 중에는 국가에 의해 국민들이 세뇌되어 있으며 특히 너무 어리면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남들과 달라 선하게 판단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었을 것 같다. 국가가 찬양하는 일에 국가를 위해 다 바쳤고 80년 가까이 지났고 국가에 다 바쳤는데 너는 악이었고 책임 전가를 위해 재판을 받는다. 정말로 나쁜 건 그걸 추진하고 세뇌하던 당시 정부와 그 일을 만들어낸 무리들이며 이 사람도 전쟁의 피해자인 거 아닌가? 당시의 전체주의 체제 국가 중에서도 독일의 체제는 최강이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 정부가 흉내내서 대정익 찬회라든지 만들었지만 나치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직무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 독일의 표면상 방침에 유대인 학살은 나치 시대에도 불법이며 불법 행위에 손을 댄 개인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즉 어디까지나 개인의 책임이며 독일의 사법부는 일관되게 유대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은 건 대의명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독일은 엄격하구나. 일본은 승산 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질질 전쟁을 끌었고 일본은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이 현상을 어떤 각도에서 생각하는지에 따라 댓글들의 내용은 바뀐다. 크게 세 개로 나눠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독일 국내법, 국제적인 입장이겠지. 일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감정론에 치우치겠지. 18살이었으니까 그랬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충분히 선하게 분별을 아는 나이대고 당시에 기꺼이 가담하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새삼 피해자처럼 여겨서 학살당한 사람들과 그 유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저히 용서할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은 각각 자기가 가까이 느끼는 것에 대해 동정하거나 하는 의견을 낸다. 지금 집단 학교폭력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데 많은 중고생이 용돈을 뺏거나 괴롭힘에 가담하거나 하는데 그 중에 한 가해자가 이제 와서 동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하는 걸 본다면 자살에 내몰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다른 피해자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결코 18살이라서 철이 없으니 가해자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자기 입장에 따라 변명하지 말았으면 한다. 주변 아시아 국가가 일본은 독일을 본받으라고 잘도 말하고 있다만 독일 정부는 나치가 했던 일은 자기들과 관계가 없으니 배상 따위는 하지 않는다는 자세다. 이번 일도 자기들은 무관하고 나치 독일만 나쁘다고 하는 독일 정부의 의지의 표현일지도. 일본도 전쟁 중에 평화와 종전을 원하면 군인이라 해도 애국심이 없다 매국노라고 말했다. 독일도 나치의 비판적인 군인은 동부전선의 최전선에 이송되었다. 그런 시대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전쟁의 슬픈 단면이다. 아무튼 학살이 사실이라면 유대인의 경우 포로인지 아닌지는 의문이지만 살해하는 건 물론 전쟁 범죄지.
국제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래 책임져야 하는 건 국가와 명령을 내린 사람이지 명령을 실행한 사람이 아니다. 더 말하자면 당시의 독일이 국제법을 비준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지. 당시 독일 정부가 합법적인 걸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던 현 독일 정부는 이 법에 대한 위반 판단을 내리는 건 분명 법률에 소급 적용을 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치국가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거다. 관계자의 죄를 물어 보상을 시킨다고 하지만 원래 당시엔 불법적이지 않은 행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건 법치국가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법률의 정당성이 상실된다. 일본에서도 전쟁 중에 사상 통제와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믿어버린 세뇌된 군부와 고위층 재벌들의 폭주를 멈추지 못해서 국민들이 비참하게 당했던 걸로 기억한다. 군부의 횡포는 부정하지 않으나 정책 판단의 실수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테러와 무력으로 혁명을 주창했던 시대였고 사상 통제는 지금의 서구권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단속과 큰 차이가 없다. 연합국이 무리하게 전쟁으로 몰아넣은 점도 있고 그리고 연합국 쪽도 전쟁 범죄를 지독하게 했는데 기소되지도 않았고 일본의 정치인, 군인들은 보복을 목적으로 처벌하고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18살은 말단 중에 말단. 그런 시기인데 국가의 명령에 반항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게다가 나치 독일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였는데 나치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말단 비서까지 기소하는 건 좀 심하잖아. 이거야말로 비인간적인 거 아니야? 이거 한 건뿐만 아니라 후세의 인류의 젊은이들이 독재 강압 정치하에서 비인도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비인간적 행위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널리 알리는 것도 검찰, 사법의 책임이다. 그녀가 당시 18, 19살이라는 건 나치 정권의 독일 총선에서 선거권도 없고 철이 들었을 땐 이미 히틀러 정권이었을 테니까. 서양은 2차 대전의 모든 책임을 너무 독일에게 뒤집어 씌운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품행이 바른 정의의 아군이라도 되냐? 더 이상 여기까지 왔다는 건 마녀사냥 같은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 이 사람이 어떠한 경위로 비서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독일에서는 죽이는 쪽과 죽는 쪽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모두 나치에 가담한 게 아니다. 예전에 흰색 장미의 기도라는 영화가 있었다. 거기서 어느 여학생이 캠퍼스에서 히틀러에 항의하는 전단을 뿌렸고 그 죄로 처형되는 사건을 영화화했다. 처형되기 전에 부모가 면회 와서 아버지가 딸에게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장면을 보고 무심코 눈물이 나왔다. 유대인 학살에만 눈을 돌리는데 히틀러에게 반대해서 숨진 독일인도 많이 있다. 그리고 독일인 장애인도 많이 죽었다. 일본에서도 경찰의 고문으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 고바야시 다키지는 유명한 이야기지. 유족이 시신을 받아보니 갈비뼈가 몇 개나 부러져 있었다고 들었다. 이런 미친 시대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올해는 흰색 장미 여학생 소피 슐 탄생 100주년, 독일에서 붐이 일고 있는 것 같다. 우표가 발행되거나 신격화되는 것도 문제시되던데 지금의 청년들도 다양한 이유로 힘들고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다. 전시에 살던 사람들 중에 목숨을 걸고 체제에 항의하던 강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살기 위해 체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독일군 포로들도 연합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수십만 명이 학대당하고 사망했다. 전쟁은 증오밖에 남기지 않는다. 바로 옆 공산주의 나라에서 바로 지금 사상 통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다루고 있지 않다. 이건 아니지. 18살 비서에게 뭐가 있었겠냐? 또 거역했다면 그녀의 가족이 피해자가 되었겠지. 전쟁의 희생양이 유대인이었던 반면 전쟁 이후에 나치의 관계자가 희생양으로 바뀐다는 얘기, 항상 희생양을 요구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피고가 당시 히틀러 골수 나치 추종자였던 게 틀림없다. 우연히 비서의 직업을 가지게 된 일반적인 소녀가 아니다. 지금의 중국 공산당원 같은 것이다. 유대인에 대항한 놈들은 몇 년이 지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본보기일 것이다. 다른 민족에게는 보이지 않는 집착이 가득하다. 아직 사춘기인 여자에게 전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 자체의 위화감을 느낀다. 전후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렇지 않게 흙과 백으로 결정하는 게 좋은 일인가? 이 사람도 전쟁의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일본이 미국과 전쟁으로 나아간 건 군부의 폭주가 원인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일본 제국 헌법에 넣지 않았던 게 원흉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총리 포함 각 장관들 그리고 군부는 모두 천황의 직속 라인으로 각각이 대등한 관계였다. 누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누가 최종 책임을 질 것인가가 매우 모호했다. 비유한다면 리더가 몇 사람이나 되고
모두가 제멋대로 명령을 내리지만 정해진 것은 없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듯한 혼란의 상황이었다. 천황은 형식적인 최고 권력자에 불과했다. 메이지 시대 전반은 메이지 유신의 격동을 빠져나간 인물들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기에 이런 구조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당이 약화되고 정치의 구심력이 없어지면서 군부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헌법상 정부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체질이기도 해서 그렇게 망해가는 전쟁에 돌입해 나간 것이다. 그런 거 일일이 다 말하기 시작하면 히틀러 집무실 청소하던 사람도 고소될 거야. 가족을 부양하기에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은 지금도 있다. 그런 의식이 아직도 패전 책임이 모호한 일본을 만들고 있다. 패전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전쟁 행위는 당시나 지금이나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의 수단이다. 그 결과가 이기든 지든 지난 NHK-BS 스페셜에서 방송했던 2차 세계대전 독일 주재대사 오시마처럼 나치 독일을 과대하게 보고 일본을 초토화로 몰아넣은 인물이야말로 전쟁 범죄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연합국 측의 전쟁 범죄자로 재판을 받았다. 따로 일본 국민으로부터 그를 전쟁 범죄자로서 재판받게 하고 싶다. 지금 살아있는 나치 관계자는 당시 어렸고 말단이라서 어떤 권한도 없었을 사람들 뿐 왜 이렇게까지 나치 사냥의 혈안이 된 거냐? 불필요한 나치 사냥을 계속하는데 어딘가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재계 관계자가 많은 유대인의 압력 때문에 독일 정부가 굴복한 상태인 건가? 어느 나라나 전쟁 피해자 모임 같은 게 있고 시끄럽구나.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은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부모들 말만 듣고 교육되어진 게 아닌지 유대인들은 전후 돈이나 권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까다롭게 군다. 옛날에는 유대인을 동정했지만 이스라엘의 수많은 포악한 행위를 보고 있으면 히틀러와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 당시 18 소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피고는 전쟁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나치에 참여해서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지 불안하다. 인생의 1년 정도를 나치에 참여한 건데 그 결과가 엄청난 인생이 되었네. 1년이 아닐 거다. 히틀러 나치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초등부에서부터 엄격한 계급 사회에 던져진 시스템으로 당시에는 유택의 학생들이 6살 시점에 말로 취급되어 아이들이 위에 올라타고 10대가 되면 교사의 무기나의 동성간이라도 강간당하고 연습삼아 직접적으로 살해해 본다던가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등 이런 일이 사춘기 때 당연한 듯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생활을 15년 이상 보낸 후에 비서 일에 종사해 1년만 일했다고 해서 결코 끝낼 게 아니다. 정말로 전쟁 중인 시절에 독일에 관심이 없구나. 오히려 재밌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 정도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많이 있고 그 정확성도 바보 같다고 할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독일인이 일본인을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취급하는 거야. 적어도 데즈카 오사무의 만화 정도는 읽어보는 게 어때?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 사냥에 혈안되어서 일고에도 매우 열심이었던 것은 기독교였다. 하지만 기독교를 적으로 돌리는 생각은 없겠지. 자기들이 위험해질 테니. 옛날에는 법을 소급적은 금지라고 해서 전쟁 종사자의 죄를 묻겠다는 건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비인도적인 죄라는 이유로 유죄가 되는 재판이 많아지고 있다. 처벌하는 감정이 공정성을 초과하게 되면 법에 의한 지배가 무너지게 된다. 그것에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도쿄 재판은 법의 불쏘고 퍼레이드가 아니었다. 기존의 전범을 정리한 B급 전범은 차치하고 A급과 C급은 전후에 할 수 있었는데 당당히 도쿄 재판에서 추궁당하고 게다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원래부터 전쟁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라는 건 동서고급 막론하고 거의 없어. 여자 청년 동맹이나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인가? 패전 직전 일손이 모자라 10대도 동원된 것 같네. 물론 이 사람이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나치를 지지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장교는커녕 하사관조차 아니잖아. 혹시 군속 정도였는지도 몰라. 무엇을 논거로 판단을 한다는 걸까? 증거는 이유도 뭐도 아무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이런 재판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긴 인생이 심판이었던 건 아닐까? 나치 편을 들 생각은 없지만 유대인들 하는 걸 보면 원한에 대한 대가품이었겠지. 이 경우 살인행위 자체에 대한 것과 죽인 사람 숫자 중 어느 것을 더욱 문제시해야 할까? 더 말하자면 당시 유대인들이 왜 나치의 타겟으로 된 것인가? 모두 파헤쳐들려고 하지 않는 게 불가사의다. 반면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과거 검증을 금기로 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공정한 진실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악마의 행위로 부정한다는 말이다. 왜 그렇게까지 냄새 나는 것에 뚜껑을 덮어놓고만 싶어하는지 불필요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유대인들도 뭔가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게 아닌지